오늘은 관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랑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등등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어떠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는 사람 따윈 필요 없어.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나는 그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 나는 남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삐집니다.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고요. 타인을 신경 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재밌는 존재인지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요. 직장에서 한 건물, 한 공간 안에서도 사람이 너무 많으면 우리 회사 너무 북적거려.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공간에 3명에서 4명 정도만 사람이 있으면요. 썰렁하다 야. 사람이 없으니까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느 정도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에 연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관계에 연연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분석하고 더 신경 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상대방 자체를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일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오히려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할수록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고 오해가 생길 때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관계가 틀어지는 과정을 보면 처음 관계를 맺을 때에 잘못된 요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잘못된 요소는 주로 2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내가 상대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 2번째, 나 자신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 경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팀장으로 있을 때 저희 팀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집에 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잘생긴 것도 아니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 잘난 것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노력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운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팀원들은 2가지 종류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야, 역시 운이 좋은 사람이었네. 야, 사람은 운빨이지.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요. 야,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나 잘되라고 저렇게 격려해주는구나. 이렇게 위로되는 말을 해주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반응하는 2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통 당연히 2번째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첫 번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2번째의 경우는 자타공인 누구나 인정할 만한 대단한 사람인 경우에만 2번째처럼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저렇게 계속 말하는 거 보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운빨인가 보네.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요. 제가 처음에 보험설계사라는 일을 시작했을 때 함께 입사를 해서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하고 그 친구도 함께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팀장님하고 같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팀장님은 정말 능력이 없는데 순수 노력파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팀장님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참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누구보다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해내는 팀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 봤구나. 이 사람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의 성숙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파악이 잘 안 되고요, 듣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인 경우에도 여기서는 내 대단함을 나타내면 안 돼. 혹은 여기서 나타내야 돼. 라는 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모르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첫 번째처럼 저 사람 진짜 운빨이네. 야, 머리도 안 좋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래 보여도요,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저는 이러이러한 결과물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을 했어야만 했고, 두 번째처럼 어떻게 저렇게 다 갖췄는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게까지 할까?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를 더 낮춰서 나를 더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했다는 거죠.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했던 거였죠. 그게 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방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더 확고한 확신을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겸손함으로 다가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하고요.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 어리석음과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는 거죠. 말 속에 감추어진 의도와 내용들을 잘 파악하다 보니까 관계가 잘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진짜로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날 따라오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확신이 찬 말을 해줘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나랑은 질이 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나도 별거 아니야, 너도 충분히 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겸손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잠언 26장 1절 말씀에는요, 여름에 오는 눈이나 추수할 때의 비처럼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은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수할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의 성숙도가 너무 낮으면 어떨 때는요, 그 사람의 곁을 떠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서 속히 떠나라, 그의 입술에서 무슨 배울 것이 있겠는가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저는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너무나도 큰 관계를 맺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성장이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선 다시 돌아보고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관계에 누구보다 연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또한 나를 아는 사람이 진짜 관계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잘 맺어짐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처음에 관계가 잘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성숙도에 맞게끔 내가 말했고 그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로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상처받을 상황도, 관계 때문에 힘들 상황도 훨씬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내가 상처받게 되고 저 사람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 말을 곡해했나? 오해했나? 내가 지금 문자라도 보내서 풀어야 되나? 만나서 풀어야 되나? 내가 커피라도 한 잔 보내야 되나? 라고 하면서 관계 때문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을 통해서 처음에 관계를 상대방의 수준으로 대화하고 말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서로가 따라올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맺어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관계가 불편한 부분이 거의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거죠. 관계를 지혜롭게 시작했다면 그 다음부터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부하 직원과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 문화가 있습니다. 부하 직원도 나를 존경해주고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가 자리 잡히게 되면 서로 상생하면서 시너지 있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처음 관계는 이 사람이 현재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성숙도를 잘 알아보고
내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고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즉 처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겸손으로 임해야 하는지 확신을 줘야 할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세팅하고 접근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고지곳대로 듣는 사람과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게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 더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관계에 더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상대방의 성숙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관계는 남을 정확히 알고 나를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관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관계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고 나아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을 맺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길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